부산 지역은 14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당초 기상청은 어제 그칠 것으로 내다봤지만 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주택이 붕괴되고 성곽이 무너지는 등 폭우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파르게 깎여나간 성곽 벽면, 큼지막한 바위덩이가 이리저리 나뒹굽니다. 낮 12시 반쯤 장맛비에 읍성 돌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진동이 날 정도로 돌 무너지면서 울렸어요. 그 집이 무너지는 줄 알고 뛰어나왔는데 저 담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주택 외벽이 쓰러질 듯 기울었고 건물 내부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한밤중 쏟아진 폭우에 폐가 한 채가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빗물로 불어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집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사로를 따라 토사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20분 정도 있으니까 완전히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우리 아기가 여기 3명이 자고 있거든, 어린애가.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나와보니까 이렇게 돼가 있는 거야.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덮치며 부산에 약 140mm의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장군과 금정구 등 많은 곳은 160mm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집중호우에 강풍까지 겹치며 건물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넘어지는 등 이틀 새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14건에 이릅니다. 동래구 연안교와 세변교 등 시내 도로 7곳이 물에 잠겨 한때 차량 이동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집중호우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집안 붕괴와 침수 등 안전사고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수십 가구와 차량 수백 대가 피해를 입었지만 부산시와 동구청은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평소 시도 때도 없이 발송하던 재난 문자조차 한 통 없었는데 시청과 구청이 공동으로 지목한 침수 피해의 원인은 날씨 탓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폭탄을 맞은 부산 동천 주변 주택가. 아파트는 1층 전체가 물에 잠겼고 차량도 수백 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구청은 부산시 건설본부가 생태 하천 복원을 위해 발주한 물막이 공사를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동천에 설치 중이던 물막이 시설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하천이 범람했다는 겁니다. 제일 큰 이유는 일단 동천 수질께서 물막이 공사,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부산시는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배수 펌프장이 고장난 게 이번 침수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펌프장 배전반이 침수로 작동을 중단하면서 배수가 되지 않아 주택가가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동구에서 자성대 펌프 그것만 제대로 작동이 됐더라면 침수는 거의 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평소 같으면 시도 때도 없이 날리던 재난 문자. 하지만 주민 대피가 가장 시급했던 이날 시청도, 구청도 재난 문자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부산시와 동구청은 서로 남탓만 하면서도 그보다 침수 피해의 1차적 원인은 집중호우와 만조 시기가 겹쳤기 때문이라는 데는 같은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폐암으로 숨진 부산도시철도 기관사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는 기사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부산교통공사 기관사로 24년간 일하다 지난해 7월 폐암으로 사망한 50대 A씨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업무 질병 사이 직접적 인과 증명 없이 결정된 산재 판정의 첫 사례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역 항공사 에어부산에 대한 9월 위기설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에어부산은 올 상반기 800억 원 상당의 영업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오는 9월 정부의 특별 고용 유지 지원금이 끊기면 상황이 더 나빠져 정리해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가 현실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의 운항 재개가 시급하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경관 훼손 등의 논란을 빚는 북항 G7에 대해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일면에 실렸는데요.
상업업무지구에 들어선 생활형 숙박시설 G7이 북항 재개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이익을 일부 공공에 기여하는 방안을 부산시가 시공사 측에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시공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난개발 논란 등 G7을 둘러싼 갈등과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면 기사 보겠습니다. 경남 양산시 신기동 일대에서 대형 공사 2개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인근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양산시가 양산도시철도 개설 공사를 위해 일대 도로 왕복 8차로 중 절반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양산 2교 건설 공사를 시작하면서 교통정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올여름 장마철은 유난히도 하루 만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산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아침도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지만 비의 강도는 약하겠습니다. 지금은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전면부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부산은 퇴근길 무렵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경남 서부 지역은 밤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데다 해안가로는 안개가 아주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가덕도의 가시거리가 1km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해안 도로나 해상대교 위로는 해무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18도, 양산은 1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거제가 23도, 양산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3.5m의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동쪽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초복엔 모레 오후부터 차츰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고요. 장마 전선은 일요일부터 다시 전국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기후 변화를 보면 비 오는 날은 줄었지만 강수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게 퍼붓는 집중호우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남구 문현동 골동품 거리. 흙탕물에 침수된 골동품들이 창고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젖어버린 병풍과 전자기기들. 말려봤자 모두 버려야 할 판입니다. 동천 끝자락 마을에선 홍수 피해로 아파트 주민과 상인 50여 가구가 이재민 신세가 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에다 만조까지 겹친 이 동천이 제 뒤로 보이는 저지대로 흘러넘치면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산 기상청이 설립된 1904년 이후 100년간 부산의 연간 강수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수 일수가 줄어들고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날은 연평균 14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지역에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고 집중호우가 발생. 장마철 기후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이번 동천 폭우 피해에서 보듯 침수에 대비한 배수 펌프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미리 뭐 공지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뭐 좀 대책을 세워가 조금 높은 쪽에다가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전부 다 얹은다든지 이제 이래 돼야 되는. 날씨 변동이 가장 큰 여름철, 장맛비가 예고될 경우 집중호우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기상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하루 새 208.7mm의 폭우가 내리면서 부산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야산에선 토사가, 주택가에선 담벼락이 무너지고 동천이 범람해 일대가 침수되는 등 45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흘 만에 집중호우가 내린 데다 다음 주 또다시 비가 예고돼 있어 장마철 철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242군데가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가서 전문가들하고 안전한지 안 한지 지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새벽 시간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주한미군 등 외국인 수십 명이 폭죽을 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해수욕장에선 금지된 폭죽놀이지만 형사처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경찰을 향해 폭죽을 쏜 미군 한 명만 범칙금을 받았습니다. 안전을 위협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지침까지 무시한 막무가내 행태에 피서철 관광객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만 이게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주위 분들이 더 건강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서 반드시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시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보좌진들이 오 전 시장을 위해 사퇴 공증을 하는 등 적극 개입했고 오 전 시장이 사건 무마를 위해 정무라인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을 파헤치기 위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 자료를 분석해 여러 의혹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석 달 만에 이루어진 추가 압수수색에 너무 늦은 뒷북이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코로나19 3차 추경 예산 통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이 시작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부산에서만 모두 2만여 개 일자리가 제공되는데요. 취약계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부산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황지실 기자입니다. 정부의 3차 추경 예산 35조 원 가운데 희망 일자리 사업에 배정된 건 1조 3천억 원. 이 가운데 부산시는 89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만여 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생활 방역에 투입되고 행정업무 지원 보조 같은 다양한 공공 일자리가 마련됩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처럼 급조한 흔적이 보이는 사업도 많지만 고용 안전망 확보에 방점을 뒀습니다. 실업자가 9만 명을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2만 개의 일자리가 결코 충분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생계가 긴급하고 어려운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것을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이 일자리는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시민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만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2만여 명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과 4대 보험도 지원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15일부터 시작되고 방문 접수는 태어난 해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 접수를 받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금정구 오륜동 오륜터널 입구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경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남부민동에서 50대 A씨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충돌한 뒤 달아났습니다. A씨는 인근 주차장 차단기를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린 뒤 달아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위에서 평가 조작으로 낙방한 지원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2단독은 A씨가 지난 2017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채용에서 면접 점수 조작으로 낙방한 뒤 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기관이 A씨에게 위자료와 면접 비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센터의 불법 행위로 A씨가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또다시 연기돼 내년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국제탁구연맹은 코로나19로 3차례 연기됐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올해는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던 온천교회가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에 써달라며 성금 5천만 원을 부산시에 기탁했습니다.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후원금 기탁식에는 담임 목사와 교인 등 교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완치자 중 헌혈이 가능한 온천교회 교인 21명이 혈장을 공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부산항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이 2달 연속 줄었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 운영사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신항과 북항 9개 터미널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는 20피트, 약 6m 길이 172만 3천여 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수출입 화물은 74만 9천여 개로 지난해보다 11.5% 줄어 전달 15.7% 감소에 이어 2달 연속으로 비교적 크게 줄었으나 부산항에서 배를 바꿔 다른 나라로 가는 환적 화물은 0.7% 늘었습니다. 지난달까지 부산항의 올해 누적 물동량은 1,067만 4천여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줄었습니다.